초등학교 6학년 여자아이에 대한 사연이에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아이를 둔 엄마고요. 저와 남편이 조그마한 칼국수 가게를 하고 있어 딸아이는 어릴 적부터 혼자 생활하고 있습니다. 학교 갔다 오면 학원 가고 숙제하고 밥을 챙겨 먹어요. 저는 딸아이가 아무 문제 없이 아무 걱정 없이 긍정적인 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같은 반 아이의 엄마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저더러 딸아이의 미니 홈피를 한번 들어가 보라 했습니다. 저는 딸아이가 미니 홈피를 하는지도 몰랐어요. 어찌어찌 아이디를 알게 되어 딸아이의 미니 홈피에 들어갔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사진들이 쫙 있는데 전부 다 자살하는 거랑 죽음에 관한 것들이었어요. 글도 전부 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딸아이를 야단치고 싶었지만 참아야 했어요. 왜 저런 생각을 하는 걸까요? 딸아이와 제가 대화할 시간이 별로 없어서 딸아이가 우울증에 걸려서 저러는 걸까요? 딸아이는 저를 미워하는 것 같아요. 친구들에게 글을 적은 걸 보니 엄마가 너무 싫다고 적어놨더군요. 이유는 자신에게 관심이 없다는 거죠. 저는 잘한다고 하는데 딸아이는 늘 뭔가 부족하고 자신이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전혀 아닌데요. 제가 가게를 그만두고 딸아이 옆에서 딸아이를 도와줘야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딸아이가 심각하다면 무섭습니다. 해결책 좀 가르쳐 주세요. 하루하루가 무섭습니다. 그러셨어요.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이 그 아이가 한 말이 네. 관심이 없다. 글쎄 말입니다. 이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관심. 아까도 저희가 얘기하다가 시간을 늘리라. 아이 얘기를 충분히 들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부모님들은 예. 내가 아이 얘기를 많이 듣는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잘 그 얘기를 분석을 해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세요. 아, 그렇죠. 대부분 맞아요. 그렇죠. 예. 예.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서 예. 거기에 대한 아이 대답만 들어요. 네네. 아이 얘기는 아니거든요, 이게. 맞습니다. 아이는 자기 나름으로 많은 고민이 있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별로 쓸모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네네. 우울한 아이일수록 뭐 이런 쓸모없는 얘기를 하면은 엄마가 날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네. 뭐 또 나를 좀 한심하게 여기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과연 남이 들어줄 만한 가치가 있는 얘기냐 하면서 잘 안 하려고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럴수록 더 부모님이 아이 얘기를 그냥 모든 얘기든 다 할 수 있다고 들어주고 예. 옆에 머물다 보면 근데 쓸모없는 얘기를 하게 되죠. 오래 머물면은 사람이 네네.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렇죠. 예, 예. 네. 딱 앉아놓고 얘기 좀 해봐. 그 얘기가 나오나요? 아, 멍석하면 안 나오죠. 된다는 우리 그렇죠. 그 속담도 있잖아요. 예, 얘기 좀 해봐. 그러면 이제 얘기가 안 되는데 부모님들이 되게 그런 식으로만 접근을 하는 경우가 그렇죠. 많아요. 자, 본격적으로 얘기해보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얘기해보고 예. 내가 얘기하면 부모가 이제 딱 정의를 내리죠. 그렇죠. 너 이런 문제야. 그러니까 너 그럼 이제 너는 이렇게 그게 안 돼 있어. 그리고 너 이렇게 해야지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 예. 이렇게 섣부른 조언이나 네. 단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구나.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아이한테 섣부른 조언이나 단정은 예. 정말 안 좋습니다. 네. 자, 저 상담에 해오신 이분의 그 따님이 보면 죽음과 자살에 대해서 많이 그러게 말이에요. 그 홈피를 보게 됐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자살에 대한 사고가 정말 있는 거예요. 있는 거죠? 있고 마음속에. 자살에 대해서 자꾸 자기가 피하고 싶기 때문에 네. 마음속으로 그 문제를 이기고 싶어서 더 들어가는 겁니다. 아직은. 네네. 예. 그 자살 홈피나 자살 사이트 들어가는 사람들은 초기 단계에서는 이겨내고 싶어서 들어가요. 우리가 이제 애들이 무서운 얘기 되게 무서워하면서도 네네. 무서운 얘기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서 그 무서운 걸 이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겪으면서 상처를 내가면서 겪으면서. 이기고 싶은 네. 마음이군요. 그래서 자살에 대해서 자기도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네. 이겨내려고 하는 건데 어느 단계를 지나가면 구체적인 계획 단계에 들어가서 네. 거기서 방법을 찾고 연구하고 동질감을 얻고 같이 자살할 사람들끼리 이 단계가 되면 굉장히 곤란하겠죠. 예. 그래서 부모님이 아직은 아이가 아주 심각한 건 아니지만 이미 심각해진 거예요. 네. 지금 당장 얘가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지만 네. 자살을 본격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우울증이 분명히 있는 거기 때문에 정신과적인 평가를 받고 네. 아이가 자살에 대해서 부모님하고도 분명히 얘기를 해야 돼요. 부모님들이 혹시 내가 자살 얘기를 하면 더 생각하는 거 아니야? 예, 그런 염려가 있죠. 예. 이러면 괜히 얘를 부추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네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자살 사고가 있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게 중요하고 예. 만약에 걱정한다면 너가 그럴까 봐 엄마는 큰 걱정이 된다. 네. 엄마는 큰 걱정이 되고 엄마는 그게 너무너무 싫다는 거를 분명하게 전달해주면 오히려 위로를 받아요. 내가 필요한 존재구나. 그런 면이군요. 이 아이들은 내가 별로 불필요한 존재다. 이런 느낌을 갖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자살 사고가 있는 애들 중에 일부는
복수심 때문에 그런 경우는 좀 있어요. 그렇습니까? 무엇에 대한 내가 복수인가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죽으면 마음 아파하겠지. 그래, 정말 마음 아프게 할 거야. 그런 게 있군요. 그런 마음 때문이라면 부모님이 잘 돌아보고 그런 마음을 해소시켜 주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그러면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별다른 문제가 좀 더 잘 해결될 수 있는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자기는 불필요한 존재고 짐만 지우는 존재이니까 너무 슬퍼요. 여기서 살 필요가 뭐가 있냐. 존재감이 없어지는군요. 근데 엄마는 엄마대로 또 안 그렇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엄마도 소통의 바쁘니까. 기술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분명히 너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말을 할 때 이렇게 해요. 너는 왜 자꾸 이렇게 날 속색이니?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게 사실 흔히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럼요, 엄마도 이렇게 힘든데 너까지 그러면 어떻게 해? 이 말을 듣고 아이가 방에 혼자 들어가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죽어버리겠다. 내가 없어지면 차라리 편안하겠다. 내가 없어지면 편해지겠구나. 그러니까 부모님도 답답하니까 한 얘기인데. 그런데 엄마가 만약에 그런 얘기했을 때 방에 들어가서 그래 내가 없어져야 되겠구나 하는 아이와 난 나가서 놀 거야. 이런 아이와 성향이 이건 구별되는 성향이잖아요. 그렇죠. 우울증이 없는 거죠. 이제 후자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내 아이가 어떤 성향인지 먼저 알아야 되는군요. 그렇죠. 근데 아이가 자살 사고를 얘기를 할 정도라면 이미 우울증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우울증이라고 놓고 분명하게 아이하고 부모의 걱정. 부모는 너하고 같이 있고 싶고 난 너 편이고 지금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서 너를 도와줄 거다. 이런 걸 표현을 꼭 하셔야 돼요. 안 하시고 기회를 놓치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엄마는 이제 일을 그만둬야 되나? 이렇게까지 물어오셨는데. 그러니까 일을 잠시 쉬는 것도 큰 도움이 되죠. 근데 이제 일을 꼭 쉬지 않더라도 일이 들어오자마자 아이하고 이야기를 하고 옆에 있다는 느낌, 너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나한테 너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전달하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다못해 매일 나가면서 쪽지를 쓰더라도 쪽지 편지, 쪽지 편지로 내가 오늘도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너가 생각났다고 우리 주말에 뭐 하고 놀까 이렇게 짧은 편지를 갖다가 쓰는 거예요. 그런 짧은 편지들을 주면서 정말 너를 내가 많이 생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자기가 불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죽어야겠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돌아선다고요. 그렇겠죠.